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02페이지 민족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출어람은 18페이지, 교과서는 202페이지입니다. 자, 일제는 식민사관을 날조해서 한국을 강제 점령한 것과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즉,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왜곡시켰던 겁니다. 있지도 않은 역사를 있다고 믿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을 주입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했다. 당연히 왜곡을 하니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것은 부정해버리고 어둡고 안 좋은 것들만 강조했다. 그래서 식민사관은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는 간섭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지금 현재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너희 민족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식민사관입니다. 화가 나죠. 그래서 한국의 역사는 늘 중국과 일본 등 외세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움직여왔다. 또한 고려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발전은 정체되어 있었다. 즉,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역사는 계속 발전해야 하니까 고려가 끝나고 조선으로 넘어왔으면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가 더 발전해야 하는데 막상 보니까 발전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중세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근대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은 이런 사관을 체계적으로 날조하고 왜곡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우리도 맞서야겠죠. 그래서 나온 게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 학자는 박은식, 신채호입니다. 그래서 박은식, 신채호 등은 민족주의 사학을 정립했습니다. 자주적으로 민족사를 연구해서 민족정신을 세우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독립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은식은 조선 국혼을 강조했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등등을 저술했다. 국내에서는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등이 문화가 살면 민족은 죽지 않는다라는 신념 아래 조선학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특히 조선 후기에 실학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했다. 실학에 대해서 연구한 겁니다. 자, 조선 후기 실학은 양반들의 고리타분한 학문이 아니고 실제 백성들에게, 실제 농민들에게 필요한 거에 대한 연구를 했던 학문이 실학입니다. 리얼리즘이죠, 리얼리즘. 자, 식민사관 극복에 나선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실증사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민족주의 사학은 당연히 민족정신을 강조했겠죠. 그런데 마르크스적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아 사회경제사학을 내세운 사람이 있었다. 즉, 사회주의 사상의 입장에서 식민사관을 비판했던 겁니다. 뭐라고 비판했냐? 자, 한국사도 서양이나 일본처럼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전에 뭐라고 말했죠? 식민사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중세 봉건 사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식민사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은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에 대해서 반박한 겁니다. 중세 봉건 사회에 거치지 못한 게 아니고 우리 거쳤다, 발전했다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비판했다. 자, 한편 역사가의 주관적인 판단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라. 실증, 있는 그대로. 편견이나 주관적 개입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써라. 이게 실증사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이렇게 연구하자. 나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자. 이게 실증사학입니다. 객관적으로 역사 저술. 자, 조선어 학회 한글을 지키다. 자, 일본 애들이 우리의 얼과 정신을 파괴하고 없애버리기 위해 조선말 쓰게 했을까요? 아니죠. 일본말 쓰게 했겠죠. 그리고 일본의 풍습을 다 가지고 왔겠죠. 왜? 조선의 뿌리를 없애버리기 위해. 그래서 이를 지키려고 했겠죠. 우리말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펼쳐졌다.
조선어 연구회 영화에서 나왔죠. 윤계상이 출연했던 영화에서도 이런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선어 연구회는 가갸날, 오늘날의 한글날이죠. 10월 9일 한글날을 제정하고 잡지 한글을 간행했다. 자, 그래서 조선어 학회로 발전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했다. 한글의 표준화에 기여했다. 전국 팔도 어디를 가더라도 한글에 대해서 표준화된 스탠다드가 있어야 한다라고 봤던 겁니다. 한글 강습 규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문명퇴치 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했다. 근데 자, 우리의 말을 계속 계승하고 말을 전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눈에 가시죠. 그래서 탄압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검거하고 투옥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가혹한 고문으로 옥사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 마음이 아프죠. 자, 언론활동과 교육활동을 펼쳤다. 자, 1910년대 한국인의 언론활동을 금지했다. 3.1운동 이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때부터 나왔던 겁니다. 됐죠? 언론은 사회주의 등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거나 문화, 예술, 역사 등을 소개했다. 그래서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이로 인해 기사 삭제, 압수, 정간 등의 처분받다. 정간, 신문 발행을 잠시 멈추게 해버렸다. 왜? 일본에게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만 해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기사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압박을 가했던 겁니다. 일제의 식민지 우민화 교육, 식민지 우민화는 뭐냐? 우리 한국인들을 우둔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기술, 좋은 수업 해주지 않고 그냥 먹고 살 만큼의 적당한 하급 기술들만 알려줘서 멍청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고급 기술을 이제는 습득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지배하게끔 만드는 교육이 우민화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에 맞서서 사립학교를 세웠던 거죠. 그래서 민족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탄압했겠죠. 왜? 좋은 교육을 시키면 결국 일본에게 저항하고 대항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탄압하고 억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일제강점 이전에 절반으로 줄였고 많이 위축됐다. 그래서 야학, 밤에 이제 공부하는 야학이 많이 설립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야학이라고 하면 밤에 공부를 가르쳐주고 공부를 배우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야학 운동이 나중에 항일 운동,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그 순수했던 의도, 정말 그 교육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족 항일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종교계 민족 운동에 나섰다. 종교를 식민지배에 이용하려는 일제의 회유와 탄압 속에서도 종교인들은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나철 등이 일으킨 대종교는 단군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도교는 제2의 독립선언운동을 계획하기로 했다. 그리고 청년, 여성, 소년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소파 방정환도 천도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항일 운동에 참여해서 불교 대중화를 노력했다. 개신교는 교육과 의료 사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의료 사업, 세브란스 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 등등, 즉 의료 사업은 기독교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신사참배, 일본의 그 자기네들의 조상과 신들을 모셔놓은 그 사당을 신사라고 합니다. 그 신사를 참배하래요.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신사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신사 참배를 거부했죠. 거부해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문을 당해 순교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천주교는 보육원과 양로원 등을 세우는 등 사회사업에 힘썼다. 원불교는 허례, 근검은 절약, 협동 단결 등 세생활 운동을 펼쳤다. 허례의식,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폐지하자, 간소화시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